아내가 부부관계를 거부해서 너무 힘들다는 25년 차 남성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이분은 1년에 겨우 한 번 정도 관계를 가진다고 합니다. 본인은 부부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아내는 이를 극도로 싫어해 강요할 수도 없고 그로 인해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하네요. 듣는 저도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반면 결혼 35년 차 어떤 남성은 정반대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가 매일 관계를 요구해 남편이 피할 정도라는 겁니다. 좋긴 한데 이제는 체력이 안 돼서 라며 멋쩍게 웃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부부마다 차이가 클까요? 오늘은 50대 이후 부부관계가 끊기면 몸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와 부부관계를 자주 하면 얻는 7가지 건강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중노년층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성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살아. 몇십 년 됐어. 라며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방송에서 말하는 섹스리스에 해당하지는 않으신가요? 섹스리스란 부부 중 한쪽이라도 더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는데 제대로 충족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부부들 중에는 섹스리스보다 더 심각한 섹스오프 상태가 많습니다. 1년에 단 한 번도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경우죠. 실제로 서울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 중 36%가 1년 동안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3명 중 1명 꼴입니다. 그렇다면 성관계가 전혀 없는 부부는 어떤 변화를 겪을까요? 점점 서로에게 무심해지고 경제 공동체처럼 지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노년에는 각 방을 쓰는 부부도 많죠. 아이들을 키우고 양가 부모를 챙기고 노후 준비를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사실 부부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는 서로를 신뢰하고 좋아하는 마음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성관계가 줄어들면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결국 남남처럼 됩니다. 처음엔 어색하다가 나중에는 아무렇지 않게 관계없는 생활을 이어가거나 한쪽이 참고 견디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함께하는 약속이고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물론 대화나 행동 등 다양한 소통 방식이 있지만 섹스만큼 친밀감과 결속감을 강화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결국 관계도 완전히 끊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부관계 단절은 이혼의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히죠. 흔히 성격 차이가 이혼 사유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성격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줄어드는 이유는 단순한 욕구 차이만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충분히 배려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도 큰 원인입니다. 특히 중년에서 노년으로 갈수록 부부관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서로에게 의지하고 신뢰할 사람은 결국 배우자뿐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부부일수록 노년의 행복도 커진다고 하죠. 또한 성관계는 단순한 친밀감의 표현이 아니라 건강 유지에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은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거나 성적 긴장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불만과 분노는 결국 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남성의 발기 문제는 대부분 혈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에 지방이 끼고 혈류가 약해지면서 발기력이 떨어지는데 부부관계가 전혀 없으면 이러한 기능 저하는 더 빨라집니다. 사정을 거의 하지 않으면 전립선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질 건조가 심해지고 심지어 질벽이 서로 달라붙는 현상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성관계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간혹 섹스 안에서 편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건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느끼는 가짜 편안함일 뿐입니다. 상대를 위해 매력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관계를 위해 소통하려는 시도도 없으니 그저 편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결코 긍정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기본적인 소통의 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 부부관계가 줄어드는 과정에는 몇 가지 대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도입니다. 외도는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배신감과 무시당했다는 감정이 자존감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외도한 사람은 잠시 자존감이 높아질지 모르지만 상대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된 외도 사건들에서도 피해자는 심각한 스트레스와 질병으로 이어지기도 했죠. 외도를 알게 되면 부부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정말 큰 노력이 없다면 결국 경제 공동체로 남거나 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출산과 육아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수유기 동안 여성의 호르몬 변화로 질 상태가 폐경기와 비슷해져 건조해지고 관계 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출산 후 초기에는 아이 돌봄과 맞벌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면서 성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첫 성관계는 출산 후 최소 3개월 이상 충분히 몸이 회복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에 대한 생각,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 그 차이가 점점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치관 차이는 결혼 후 가장 큰 갈등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 가치관이 갑자기 바뀌는 일은 거의 없죠. 그래서 상대의 단점이 보일 때는 이걸 내가 견딜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지 저 사람을 바꾸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관계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정치적 성향, 인생관, 돈에 대한 태도처럼 가치관은 뿌리 깊고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중년과 노년에도 성관계가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90세에 무슨 성관계를 하겠어라고 말하지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성적 욕구를 느끼는 존재입니다.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표출되거나 심리적 죄책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성을 나누고 싶은 욕구를 억지로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노년의 성에 대해 여전히 무관심합니다. 심지어 노인들에게 성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사람은 몇 살까지 성관계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숟가락만 들 힘 있으면, 문지방만 넘을 힘 있으면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만큼 나이는 큰 장벽이 아닙니다. 실제로 50세 이후에도 부부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주일에 몇 번이 적당할까요? 어떤 이들은 나이 를 9라는 계산법을 말하지만 사실 이런 기준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두 사람 모두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점입니다. 매일 해도 좋고 열흘에 한 번이라도 서로 행복하면 충분합니다. 흥미로운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60대 초반 부부의 65%가 여전히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80세에도 파트너가 있는 경우 40%가 성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가능한 한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관계를 자주 하면 몸에 좋은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관계를 할 때 우리 몸에서는 수많은 호르몬과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로 인해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젊음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성관계를 하는 부부는 평균적으로 10년 정도 더 젊어 보인다고 합니다. 반대로 성관계가 전혀 없으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단순한 친밀감을 넘어서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첫째, 노화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성관계는 신진대사를 촉진해 마치 운동한 것처럼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피부 탄력과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둘째, 항암 효과입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한 달 20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20% 낮습니다. 잦은 사정이 전립선에 쌓이는 유해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통증 완화입니다.
관계 시 분비되는 엔도르핀이 두통, 생리통, 관절통을 완화하고 긴장 완화로 몸이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넷째, 성기능 강화입니다. 골반저근이 강화돼 남성은 발기력이, 여성은 요실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불안과 스트레스 감소입니다. 오르가슴 후 옥시토신, 세로토닌이 분비돼 기분이 안정되고 숙면에도 효과적입니다. 부부관계는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한쪽은 원하지만 다른 쪽이 거부할 경우 갈등이 생기고 소통이 부족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성관계 시 분비되는 호르몬은 불안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주지만 관계가 단절되면 이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장점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주 1회 성관계를 하는 사람은 면역 글로불린 수치가 올라 세균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자신감과 매력 상승입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은 기분을 끌어올리고 아침 성관계는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반면 성관계 시 절대 피해야 할 행동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손 위생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항문 주변을 만진 후 그대로 외음부를 만지면 대장균이 질 안으로 옮겨 방광염과 질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문에서 질로 성기를 옮기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관계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필요하면 손가락용 콘돔 등을 활용해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성관계에서 절대 피해야 할 두 번째는 부정적인 대화입니다. 섹스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언어적 소통이 동반되는 과정입니다. 너무 헐렁하다, 수술 좀 받아야겠다, 아기 것 같다, 힘이 약하다와 같은 말은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이런 말들은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심한 경우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습니다. 실제로 부정적인 발언 때문에 불필요한 성형이나 시술에 집착하다가 건강을 잃는 사례도 많습니다. 성에 대한 모욕적인 말은 얼굴이나 몸매에 대한 비하보다 훨씬 큰 충격을 줍니다. 따라서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거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싫어, 귀찮아 같은 단호한 표현은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즐겁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토요일에 시간을 내서 제대로 즐기자처럼 대안을 제시하는 부드러운 방식이 좋습니다. 이는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상황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관계 중에는 피드백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원하는 것을 부드럽게 표현하고 서로의 만족도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습관이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성관계에서 피해야 할 세 번째는 잘못된 성지식입니다. 일부 남성은 여성이 빠르고 강한 자극을 좋아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충분한 애무와 윤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삽입을 서두르기보다 상대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고 대화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만족하는 관계는 서로의 반응과 표현에서 드러납니다. 마주보고 웃고 포옹하고 키스하며 스킨십을 즐기는 것은 안정감과 행복감을 높입니다. 이러한 접촉은 자존감까지 높여주며 성관계가 있는 부부가 더 행복하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요즘은 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열려 있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성이 성에 대해 말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강했지만 이제는 부부가 성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서먹한 관계를 개선하려면 일상 대화부터 회복하세요. 평소 왔어? 밥 먹었어? 수준에서 머물면 성 얘기를 꺼내기 어렵습니다. 먼저 서로의 감정, 고민, 필요를 나누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산책이나 티타임을 가지며 대화를 늘려야 합니다. 섹스는 단순한 성기 결합이 아니라 마음의 교감입니다. 속궁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맞춰가는 겁니다. 서로의 선호와 불편함을 솔직하게 피드백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고받을 때 성적 만족은 훨씬 높아집니다. 결국 핵심은 소통과 노력, 그리고 열린 태도입니다. 중년 부부가 가장 많이 겪는 문제 중 하나는 익숙함이 주는 매력 상실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다 보면 성적 긴장감이 사라지고 욕구가 줄어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노력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익숙함에 안주하지 말고 상대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이성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외모와 프라이버시 관리입니다. 집에서 너무 무방비한 모습으로 있거나 화장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등의 행동은 성적 설렘을 약화시킵니다. 일정 부분 신비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출할 때뿐 아니라 집에서도 단정함을 유지하세요. 관계를 새롭게 만들려면 환경을 바꾸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손을 잡고 산책하기, 로맨틱한 음악과 와인, 예전 데이트 장소 방문, 여행 등은 부부에게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특히 여행은 일상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집중할 기회를 제공하며 꾸민 모습에서 다시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많은 부부가 우리는 섹스는 안 하지만 대화는 잘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성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관계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랫동안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어색하더라도 작은 계기를 만들어 다시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여행은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성건강 관리도 필수입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30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50대 이후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며 무기력과 발기력 저하, 사정 문제 등이 동반됩니다. 여성은 폐경으로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 기분 변화, 우울감, 불면증, 질건조 등의 증상을 겪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성관계는 부부의 유대감뿐만 아니라 호르몬 균형과 건강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지금까지 미뤄왔다면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부부 행복의 열쇠입니다. 폐경 이후에는 입과질이 건조해지고 성관계 시 통증이 발생해 횟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와 상관없이 규칙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열흘에 한 번 정도는 이상적입니다. 중노년 성건강을 위해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술과 담배를 줄이기. 담배는 발기부전과 직결되며 여성도 흥분이 어려워집니다. 술은 소량은 도움이 되지만 과음은 혈관을 약화시키므로 절주가 필요합니다. 둘째, 유산소 운동. 성기능은 혈류가 핵심입니다. 걷기, 수영, 가벼운 자전거 타기 등이 좋습니다. 단, 자전거는 안전히 회음부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오래 탈 경우 중간에 스트레칭을 하세요. 셋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 충분한 수면, 규칙적 기상,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생활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성관계는 심리적 안정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80대 이후에도 성생활을 즐기는 노인이 많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자료에 따르면 건강한 성생활은 자존감 향상, 체력 유지, 정신 건강 개선에 기여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변화가 생깁니다. 성욕 저하, 통증, 발기부전, 사정지연, 체력 저하, 우울감 등이 대표적입니다. 파트너의 성욕 변화도 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방식만 조정하면 충분히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극, 다양한 방법이 필요할 수 있고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필요시 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장기 질환, 약물, 호르몬 변화는 성기능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발기 문제는 심장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으므로 숨기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은 몸의 변화에 맞춘 조율, 개방적인 대화, 꾸준한 노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생활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친밀감과 행복감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성 건강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리상담사는 부부가 겪는 갈등과 불안을 완화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생활은 단순히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포옹, 손잡기, 키스와 같은 스킨십도 친밀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원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새로운 자극과 분위기를 시도하세요. 예를 들어 피곤한 밤 대신 상쾌한 아침에 관계를 갖거나 로맨틱한 음악과 조명을 준비해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체위, 마사지, 애무도 만족도를 높입니다.
성적 친밀감이 부담스럽다면 함께 새로운 활동을 시도해 보세요. 여행, 취미 공유 등은 관계를 강화하고 기분과 성욕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립니다. 유머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함께 웃는 시간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성생활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만약 파트너를 잃은 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면 성병 예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헤르페스, 임질 등 성병 감염 위험은 존재하므로 콘돔 사용은 필수입니다.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선 생활 습관 관리가 기본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절주, 금연, 충분한 수면, 수분 섭취를 지키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감사하는 태도는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전문가 상담도 잊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성생활은 나이와 상관없이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소통, 새로운 시도, 자기관리가 행복한 관계의 열쇠입니다.